환원을 한다라는 건요,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라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메모리 사이클은 내년에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거야. 라는 뉘앙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번 주 주식시장 진짜 정말 정신 없으셨죠? 역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흐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샌디스크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마이크론까지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하필 월요일이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르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전 위장도 하니까 국장 안 쉬었으면 무조건 올랐을 텐데 라고 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화요일에 금리 관련 이슈, 매크로 이슈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였죠. 겨우 반등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수요일은 더 심했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나락을 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렸고, 그때 하이닉스 기준은 150만 원대까지 다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이제 반전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금요일인 오늘 8월 21일 지금 나스닥이 빠진 상태인데도 반도체 삼전닉스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자사주 소각 규모는 40조 원인데 이걸 3개월 기간 안에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소각한다는 발표 자체가 아니라 이 소각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느냐인데, 단순히 이제 40조 원을 3개월로 나누면 7천억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기사를 보면 외국인 순매수 1조 막 이러거든요. 그 정도의 수급 효과가 매일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래 FCF 50% 이하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에서 50% 이상 하겠다 말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상과 이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50%를 할 거여도 50% 이하로 준다, 50% 이상으로 준다,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주주 환원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가 있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겠죠.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총 주주 환원 규모를 대략 240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기사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조에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주주 환원 발표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끔 제가 글을 좀 살펴보다가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와, 겨우 40조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40조 자사주 소각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국내 상장사 기준 자사주 소각 역사를 통틀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40조라면요, 네이버라는 회사를 통째로 사고도 남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시총이 34조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번에 이제 소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나눠서 분할로 매입한다는 점에서 한 번에 시장에 충격을 주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수급이 받쳐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주주 환원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기업을 볼 때 거의 8할, 9할을 주주 환원을 많이 봅니다. 40조가 한 3%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3%를 소각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원을 한다라는 건요,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라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메모리 사이클은 내년에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거야. 라는 뉘앙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이 맞습니다. 이 사실 이 주주 환원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박스피라는 별명이 왜 생겼겠습니까? 바로 주주 환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이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주주 환원 때문에 장기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낮아지면 기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사주 소각을 하든 배당을 늘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해서 주가의 최저점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배당을 예로 들면 주가가 떨어지면요,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6%, 7%만 돼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그 높아진 배당 수익률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 배당 매력을 보고 매수세들이 무조건 들어오는 거죠. 결국 주가 하단을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방어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국내 증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주를 호구로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쪼개기 상장부터 해가지고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내 돈 라는 마인드가 솔직히 있었죠. 그리고 배당도 뭐 꾸준히 주는 회사들도 많지만 여전히 전혀 안 주는 곳도 너무 많고, 줬다가 안 줬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주고, 네, 이런 곳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니까 국장은 단타다 라는 말이 솔직히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는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국장을 믿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쓰레기 같은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전주들 중에서, 특히 코스닥 중에서 주주를 호구로 보는 곳이 너무 많아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시의 전형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탈국장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억 단위 이상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주식처럼 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이 오히려 한국 시장의 주주 환원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왔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40조 소각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SK하이닉스가 뭔가 주주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ADR 상장까지 하면서 해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난 만큼,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만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주주 환원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오늘 기사를 잠깐 보니까 삼성전자도 역대급 주주 환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주 환원이 자리를 잡으면요,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회사가 주주와 함께 간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심어주면 결국 미국 시장이 그래왔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의 진짜 핵심은 40조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주주 환원이라는 방향성이고, 이 발표 타이밍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작스럽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삼성전자겠죠.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사실상 국가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까지 떠안아야 되는 구조가 어느 정도 꽤 오래전부터 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좀 진짜 안쓰럽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역시 앞으로 이런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부터도 삼성전자는 코스피에 대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긴 했죠. 어쨌든 이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다른 종목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그렇게만 된다면 코스피 자체가 뭐 10,000 이상 레벨업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주 환원 문화가 정착이 돼야 돼요, 무조건.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둘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120만원 깨졌을 때, 삼성전자가 20만원 터치했을 때, 그때도 역시 저는 변함이 없었어요. 다만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은 그냥 사서 단순히 묵히는 그런 장기 투자만은 아니긴 합니다. 장기 투자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이미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타이밍을 돌이켜보면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던,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스플릿하기 좋아 보인다 라고 글을 올렸던 시점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꽤 재미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글을 올린 이후에 한번 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다가 횡보도 하고 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올랐는데, 이제 그 시기에 아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셨다면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드셨을 거고, 아니면 적립식으로 모아 가셨던 분들도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냥 이 시점, 지금 오늘 시점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여전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고 있고 장기 투자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도 좋은 거고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절대 파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120, 150 갔을 때도 당연히 패닉셀을 하면 안 됐고요. 여러분들 중에 최근 변동성 때문에 이 주식 자체에 대해 정말 정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국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대응 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저 역시 이번 흐름 속에서 진작 지쳐서 손을 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지나고 나면, 그리고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고 보면 쉬운 게 주식이에요. 당장 그 안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만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때 살걸 라고 또 껄무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이 초우량주라고 하면 그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물려있다고 해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물린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진다는 건 곧 코스피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고, 코스피가 무너지면요, 나라가 망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이민 가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망할 때 다 같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망할 확률이 극히 드물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진 게 아닙니다. 다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그러니 지금 혹시나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생을 더 열심히 사시면 아마 계좌에도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뭐가 됐건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팔 이유만 찾게 되고 안 살 이유만 찾게 됩니다. 결국 저점에서 던지고 고점에서 다시 들어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하락장 속에서도 이걸 기회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이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 뭐 정보고 지식이고 떠나서 심리와 시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가능하면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팔았다고 하세요.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결국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냐 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구할입니다. 이제 끝났다, 옆에서 뭐 팔아라, 뭐 그걸 왜 샀냐, 뭐 5만원일 때는 안 샀으면서 지금 30만원대 왜 들어갔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작 좋은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흔들려서 팔아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하지 마시고 그냥 팔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뒤에서 조용히 돈을 버시면 됩니다. 투자에서는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좀 견디면 되죠. 어차피 다시 좋아질 건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시 힘차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